안녕하십니까. 그날 밤 이태원 광란의 밤을 생생하게 찍은 사진과 어느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보낸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 지난 11월 13일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식 축구 선수 3명이 숨지고 2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학 3학년인 크리스토퍼 다넬 존슨은 풋볼 선수로 등록은 돼 있었지만은 선수로 뛰지 못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선수들이 워싱턴 DC를 다녀오는 버스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은 올해 미국 학교에서 최소 6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15건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학교 총격 사건은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보도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던 한국계 학생 조승희 씨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3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 초대형 총기 사건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나자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계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보복이나 불이익, 사회적 따돌림 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한 정신질환자의 순간적인 발작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범인이 한국인이니 한국인을 경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답니다. 그게 미국으로부터 보고 배워야 할 선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으면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관계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습하고 수사하면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겁니다. 한국처럼 방송, 신문 등 매스컴이 시청률과 판매 부수를 의식해서 부풀리고 정치 이슈화 해가면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언론과 정치는 국민과 사회를 위해 효과적인 수습과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합니다. 몇몇 선진국들의 주요 언론과 정치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경우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국가, 국민,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식과 여론을 건전하고 전체와 미래를 생각하는 쪽으로 돌린다는 기본 바탕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 한국 같으면 방송신문들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절균이, 비탄이니, 실신이니, 경악이니 하면서 소설 뻥튀기기 기법을 총동원해 사람들의 감정과 흥분을 북돋우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 상인연합, 주의회, 동창회 등이 몽땅 들고 일어나 한국인을 저주한다, 한국인 고홈, 대학 총장 물러나라, 주지사를 파면시켜라 하며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유가족들과 정치권 협작꾼들이 모모위원회라는 압력단체를 만들어 정치권, 행정부, 운동권, 사회단체를 뒤흔들고 쥐어짜며 보상책 흥정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추모관을 지어내라, 위령탑을 세워달라, 추모의 날을 선포하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 잘못된 버릇은 세월호가 보고 본받는 선례처럼 돼서 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월호라고 하면 안타깝게 생각을 떠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보다는 그 사건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던 악마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죽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럽힌 자들이 그 누구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세월호 때 해결사로 나서서 악취를 풍기던 꾼들의 마수가 이미 몇몇 유족들에게 뻗쳤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때 그랬듯이 정치 몰입에 전문 협작꾼, 일부 변호사, 건달 등 별의별 고약한 재주꾼들이 유가족들에 달라붙어 얼르고 구슬르고 충둔지를 치며 수석거리면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 종합분향소에 들려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장례도 도왔고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이 필요하면 징벌을 하고 개선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조치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변호사 단체와 인권 단체는 계속 어깃장을 부리며 헛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 배우의 엄마라는 유가족은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협박글을 써서 SNS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금요일까지 와서 미리 머리 숙이고 사과하십시오. 금요일까지 오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를 못 지킬 겁니다. 당신 하나 물러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요일을 넘기면 티끌만큼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행동할 겁니다. 당신의 자리를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글에 경우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냄새나 모종의 아늑함이 있다고들 할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무서워서 거길 가겠습니까? 참 세상 인심은 무정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소년 배우 엄마의 글이 퍼지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고 나던 그날 밤 그 장소에서 벌어진 광란의 밤을, 퇴폐적인 밤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카톡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 8장, 20장, 30장짜리들이 계속 뜨는데 사진 캡션은 욕설, 야유, 경멸 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광란과 퇴폐의 장면 아래 배우 엄마의 글까지 실었더군요. 눈뜨고 보기 민망한 장면과 대비돼서 그런지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점잖은 것은 보기 민망스러운 사진 아래 이걸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걸 국가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개탄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